자, 지금부터 그 고등 수학의 거의 마지막 단원이지. 순열 조합에 대한 부분 중에 순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 아까 잠깐 물어봤지만 뭐 잘 모르고 있는 친구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할게. 책에는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책에는 내가 지금 정리한 프린트만 보고 자, 내용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사실은 뭐 문제를 바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얘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니, 그래 그럼 책 좀 잠깐 볼까? 나눠준 책에 2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야 원래는. 뭐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순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야,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하잖아. 그건 구별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는 구별해? 지연아, 그럼 구별하겠냐? 자, 봐봐. 분식집에 갔어요. 구주입의 분식집에 갔어요. 김밥이 있어요, 김밥. 자, 김밥이 A 김밥 있고 B 김밥 있고 C 김밥 있고 D 김밥 있고, 라면이 있어요, 라면이 기억라면, 니은라면, 디귿라면이 있는 거야. 자,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김밥 또는 라면을 먹어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야? 7가지지.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또는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그 합사건을 계산할 때는 언제? 그러니까 또는이나 아니면 뭐 집합적으로 의미로는 뭐 합집합이라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걔를 더해. 근데 내가 돈이 좀 있어. 오늘은 좀 배가 고파. 그래서 내가 김밥하고 라면을 둘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김밥을 고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라면을 먹어도 된다. 그럼 그땐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건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바로 순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요건 알지? 더하고 곱하는 거. 야, 옛날에 중딩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5명 있는데 이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몇 가지야? 지현아, 몇 가지야? 5명인데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가지? 아닌 것 같은데? 야, 반장을 뽑을 사람 5가지? 부반장이 될 사람 4가지. 그래서 20가지라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5명 중에서 5가지 원소 중에서 잘 기억해. 순서를 고려하여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뭐라고 표현하냐? OP이라고 표현해. 뭐 퍼뮤테이션인데 우리가 뭐 그런 용어는 쓸 필요 없고 OP.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5명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래서 5 곱하기 4로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 10P4를 계산해라. 그 이거 의미 뭐야? 10명 중에 4명을 순서를 고려하여 뽑는 방법의 수, 또는 10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아마 지환이가 헷갈린 게 조합이랑 좀 헷갈린 것 같아. 이 다음 단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뭐냐면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 5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 그걸 OC라 하죠. 근데 이건 조합 때 설명하면 되니까. 뭐 설명한 김에 설명할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한 다음에 그러니까 2로 나눴어. 그러니까 하긴 다 했었는데 기호로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중학교 때 이미 다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10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계산했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한 다음에 뭘로 나눴는지 기억나? 6으로 나눴죠. 근데 그 6의 의미는 뭐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던 거야, 사실은. 이것도 2 곱하기 1이었던 거고. 그럼 얘를 기호로 뭐라고 한다? 10C3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를 해볼까? 야, 봐봐. N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R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하면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띵띵띵띵해서 R개를 곱해야 돼. R개를 곱해야 돼. 그럼 얘가 뭘로 끝나냐? N-R 더하기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끝난다라는 거. 그러면은 NCR, N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명을 뽑는 조합, 이 다음 단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네가 지금 방금 계산했던 NPR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뽑은 인원수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조합 계산하는 방법. 이게 바로 순열, 이게 바로 조합. 뭐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들은 이미 다 배웠는데 그걸 기호로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독특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알겠지? 그리고 니네 알겠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지. 자, R 뭐예요? 뭐라고? 알개. 알개. 미안하다. 글씨 못 써가지고. 사과할게.
알게.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근데 이 순열 앞에 보면은 이거는 순열이 문제가 아닌 것도 꽤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알겠지? 중요한 얘기야 다. 자, 일단 3번 문제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야, 5명의 학생 A, B, C, D가 가방을 운동장에 놓고 농구를 했어. 근데 가방을 한 개씩 들었는데 한 명만 자신의 가방을 들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야, 진짜로 야, 근데 이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고 해가지고 문제에 몰입을 해야 돼. 내가 5명 중에 포함된 1명이야. 내가 예를 들어 D야, D.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5명이 운동을 했어. 가서 가방을 딱 들었단 말이야. 근데 한 명만 자신의 가방을 들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얼른 들어오세요. 자, A가 자기 가방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B가 자기 가방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자신의 가방을 듣는, 자, 자신의 가방을 선택하는 학생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5가지가 있겠지? A가 자기 가방을 들을 수 있는 거고 B가 자기 가방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죠? CD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일단 5가지. 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E가 자신의 가방을 가졌다 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은 일단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정해서 그 다음 나머지 경우의 수를 네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A, B, C, D의 가방을 1번, 2번, 3번, 4번이라 하고, 그럼 A, B, C, D가 자기 자신의 가방을 이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럼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볼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자신의 가방을 갖지 않은 방법일 수 있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 기억해둬야 돼. 교란순열, 완전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수학적인 용어야. 자,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의 원소가 아닌 거에 대응되는 방법, 이거는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학을 아무리까지 안 할게. 정말 이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넘어가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근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는 100% 노가다밖에 불가능하다. 가볼까? 야, 1번이 가방이 A래. 그럼 A는 1번이 아니라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수영도로 하는 거야. 자, 봐봐. A가 만약에 2번 가져갔어. 그럼 남는 거 몇 번 남았니? 몇 번 남았냐? 1, 3, 4 남았지? 그럼 B는 1번을 가질 수도 있고 3번을 가질 수도 있고 4번을 가질 수도 있겠지? 이런 걸 수용도라고 해. 그러면은 A가 3번 가졌어. 그럼 남는 건 1, 2, 4가 남았는데, 그럼 B는 2번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4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 빨리 펴. 프린트. 그거 나중에 보고. 늦으면 빨리 와가지고 봐야지. 야, 4번을 가졌어, 2번이. 그럼 몇 번 남았어? 1번, 2번, 3번 남았지? 별로 관심이 없냐? 자, 볼게. A가 4번 가졌어. 그럼 남는 거 1, 2, 3번이고, 그럼 B는 2번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3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계속 진행할게. 1, 2, 뭐 남았어? 1, 2, 뭐 남았어? 3, 4. 근데 C는 3번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4번, 3번 가져야 되는 거지. 야, 중요한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설명하겠냐? 맨날 나오는 건데? 집중해. 야, 2번, 3번 가졌어? 몇 번 남았어? 1, 4 남았지? 1, 4 가지면 4가 겹치니까 4번, 1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야, 2, 4 몇 번 남았어? 몇 번 남았어? 1, 3 남았지? 3, 1 불가능하니까 1, 3 빼고. 그럼 3, 1. 그럼 뭐 남았어? 2, 4 남았지? 근데 2, 4 이러면 안 되니까 4, 2가 돼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니네가 앞으로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이거를. 왜냐면 이제 뒤에는 고급 스킬을 이용해서 경험을 빨리빨리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100% 노가다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 3, 4 뭐 남았니? 1, 2 남았지? 아, 그럼 이건 1, 2도 가능하고 2, 1도 가능하네. 야, 4, 1 뭐 남았어? 2, 3 남았지? 근데 3, 2는 안 되니까 2, 3밖에 불가능하겠고. 그럼 4, 3 그럼 몇 개? 4, 3 그럼 몇 개? 1, 2 남았지? 1, 2. 그럼 이제 1, 2일 수도 있는 거고 2, 1일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 전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그럼 내가 처음에 구했던 5가지에 9가지를 곱하니까 정답은 45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외워야 돼, 이제. 그래서 야, 봐.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9가지다. 외워주셔야 돼. 야, 원소가 5개야.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복잡하겠지?
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번호가 1, 2, 3, 4, 5야. 자기가 자기 것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많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냐? 44가지. 이 두 가지는 외워주셔야 돼. 원소 개수가 5개인데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44가지. 원소 4개면 9가지. 이거 외워주셔야 돼. 6가지 못 물어봐. 왜? 이거는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데 6가지가 되면 몇 100가지가 돼. 그럼 그거를 시험 시간에 하나하나 물어본다? 그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수열은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럼 선생님 44까지 이거 다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여기 생각해봐. A가 자기 자신 것이 아닌 2번을 가지나 3번을 가지나 4번을 가지나 상황이 다른가? 아니 A가 어차피 자기 자신 갖지 않은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3가지가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러면 A가 만약에 이 중에 5번을 가졌어. 가정을 하는 거야. 5번을 가졌다고. 그러면 얘가 4번을 갖는 거랑 3번을 갖는 거랑 2번을 갖는 게 다를까? 아니겠지? 그럼 A가 5번을 가졌다 가정하고 경우에서 띄면 11가지가 나오는데 A가 5번을 가지나 4번을 가지나 3번을 가지나 2번을 가지나 다 똑같으니까 44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이걸 교란순열이라 하고 내가 언제든지 교란순열 하면 아 그거 떠오를 정도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1번 유형 이 페이지는 다 노가다야. 하나하나. 근데 중요한 개념인 교란순열의 개념을 네가 지금 배우게 된 거야. 엄청 중요한 거다. 교란순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배우는 내용 가지고 또 2학기 때 시험 봐야 돼요. 이번 시험 보면서 후회가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남기지 마 이제. 알겠지? 후회를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접어. 공부 말고 딴 일 해 그냥.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2번 유형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서로소 뭐지? 기억나? 야, 숫자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소 뭐지? 뭐냐 서로소? 아는 사람. 서로소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수.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 자, 볼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4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과연 몇 개이냐? 자, 144를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게 12의 제곱이다 보니까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잘 들어봐. 그럼 내가 만약에 2의 배수면 144를 소인수분해해서 지금 나온 게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내가 만약에 2의 배수면 최대 공약수 2가 생겨. 그럼 안 돼. 내가 만약에 3의 배수면 최대 공약수 3이 생겨. 안 돼. 그래서 144와 서로소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서로소다라고 하면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해주신 다음에 그 수가 갖고 있는 소수의 인수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서 144와 서로 소인수를 구해라. 6과 서로 소인수를 구해라. 다를 거 없어. 6이나 144나 소인수분해 하면 어차피 2하고 3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144와 서로 소인수, 12와 서로 소인수, 뭐 6과 서로 소인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수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뭐로 인수분해 되냐가 중요하다. 그럼 선생님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약식으로 2의 배수를 A2로 할게. 몇 개지? 1부터 100까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 개수 몇 개? 당연한 거 50개. 자, 3의 배수 몇 개? 3의 배수 33개. 그죠? 33개. 자, 근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 몇 개? 자, 이건 100을 6으로 나눠서 몫을 생각하면 되니까 16개. 자, 그럼 너 몇 개? 34개. 그럼 너 몇 개? 17개. 다 합하면 67개. 그 여기 여집합 몇 개? 33개? 맞나? 33개.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명으로 몇 개다? 33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뭐 우연찮게 얘랑 뭐 같게 했지만 더해서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교집합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 서로소의 의미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예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니네가 이제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걸 위주로 풀어주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지금 푸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볼게. 4-4번이야. 자,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갔어. 자, 햄버거 종류가 5가지. 사이드 메뉴 개수 3가지. 음료수 2가지야.
그럼 세트 메뉴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30개 세트 메뉴를 만들 수 있어. 그제? 경우의 수를 곱하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야 369 게임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진짜로. 엄청 유명한 문제야. 369 알지? 369 게임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부터 999까지 말하지 않고 대신 박수를 치는 거. 에이 졸지 마. 369 게임 뭐해? 3이 들어있거나 또는 6이 들어있거나 또는 9가 들어있는 수에서 우린 박수를 치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일단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잘 들어봐. 숫자 중에 3이 들어가는 수들이 있겠지. 또 숫자 중에 6이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겠지. 근데 숫자 중에 9가 들어가는 숫자가 있겠지. 그 문제가 원하는 건 이것들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36, 그럼 여기 있겠지. 396, 여기 있겠지. 그럼 이건 3이 들어가는 개수에다가 6이 들어가는 개수에다가 9가 들어가는 개수에다가 36이 들어가는 개수 빼고 그 이거 빼고 더하고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어떡하자? 여사건으로 가자. 전체에서 3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6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9도 들어가지 않는 수를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전체 수가 1부터 999니까 999개의 숫자인데 생각해봐. 야 내가 369를 쓰지 않는다? 쓸 수 있는 수가 원래 0, 1, 2, 3, 4, 5, 6, 7, 8, 9야.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10가지인데 그 중에 3을 쓰지 않겠다? 그 중에 6을 쓰지 않겠다? 그 중에 9를 쓰지 않겠다?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를 사용하겠다. 그럼 999가지 중에 100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걸 7가지. 왜? 369를 쓰지 않을 거니까. 안 돼. 아니야. 써야 돼. 3은 003이거든. 좋은 질문이었어. 우리가 보통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앞에는 0이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3이라든지 13이라든지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가 0인 걸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자리 될 수 있는 걸 7가지. 그럼 1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걸 7가지.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7가지. 요게 바로 정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 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000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경우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은데 여기는 00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야 000 있지도 않은 걸 왜 빼? 하고 나중에 더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1부터 999개 자연수 369를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지금 뺀 거에는 000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도 0이고 두 번째도 0이고 세 번째도 0인 건 원래 아예 포함되지 않았는 건데 밖에 걸 빼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를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 오케이? 자,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뭐 여기 페이지는 다 중딩용 문제예요. 순열조합 따위를 배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정리해.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요 문제야. 주요 문제. 자, 지금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셔야 나중에 뭔 훗날이겠지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우성아, 뭐 시간표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너 지금 화토지? 화토지? 화토면은 특강을 언제 오는 거냐? 자, 화토에 오고 있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2시하고 목요일 6시에 학원에 또 와서 방학 동안 3주 동안 특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월요일 날 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같은 수업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수요일 날 오셔도 돼. 목요일 날 저녁에 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언제 오면 돼? 금요일 날 낮 2시에 오셔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오는 요일에 맞춰서 오되 만약에 내가 요일을 불리하게 오늘은 다른 요일에 와야 된다. 그럼 지금처럼 문자 보내고 좀 저 내일 가요. 아니면 내일 좀 뭐 일찍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5-4번 문제 보자.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운데 야,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항의 개수 들어봐 내 얘기. 야,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냐?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니? 원래는 항이 4개 나오지만 그 중에 동류항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A랑 곱한 A 제곱, B랑 곱한 B 제곱. 근데 A랑 B랑 곱한 거랑 B랑 A랑 곱한 건 동류항이다 보니까 그냥 걔를 묶어서 2AB.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야, 3개. 근데 만약에 스스로의 제곱이 아니라 얘하고 얘를 곱한다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개냐? 9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전개라는 게 첫 번째 가로에서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가로에서 선택하고 그럼 걔를 곱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 3가지. X하고 Y하고 Z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 중에 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럼 곱하기 3에서 여기서는 9개의 항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는 X하고 Y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PQ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동류항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가 없지. 여기는 A, B, C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X, Y에 PQ가 곱해지는 거니 얘랑 얘는 동류항이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전체 13가지 항이 나오게 되는구나. 쟤 전개하면 9개 항이 나오고 얘 전개하면 4개 항이 나오고 그래서 싹 다 더해 주시면 여기는 가운데가 빼기냐 더하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항의 개수를 조절하는데 뭐 여기 A 빼기 B의 제곱이라 해서 항의 개수가 달라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3가지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고급 스킬을 배우잖아. 그럼 엄청 어렵게 배울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야. 항의 개수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나중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이항 정리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의 3승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A 더하기 B의 30승을 전개했을 때 뭐 항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거 나중에 나오면 골때려 지거든. 그거는 뭐 나중에 할 얘기고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중딩 때부터 72의 약수 개수, 그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쉽지. 선생님,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인 이게 나오게 되고 자, 물어볼게. 약수 개수 몇 개? 약수 개수 몇 개? 그죠? 12개죠. 왜냐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한단 말이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 혹시? 왜 1을 더해서 곱하느냐? 약수의 총합을 하기 위해선 그 개념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딩 때인지 초딩 때인지 모르지만 그 약수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그다음 3의 1승, 여기 3의 2승. 모든 수의 곱에서 기본이 되는 수는 1이야. 아무리 곱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1을 기준으로 3을 안 곱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곱할 수 있는 거고 두 번 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2도 안 곱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곱할 수 있는 거고 두 번 곱할 수 있는 거고 세 번 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수들을 곱한 것들이 약수가 되니까 3가지, 4가지 곱하면 12가지. 그래서 약수도 원래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야, 72의 약수의 개수는 12개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물어볼게. 72의 약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일까? 72의 약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 것 같아? 8개. 왜? 3을 안 곱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3의 배수라고 하면 3은 적어도 한 번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럼 8개. 그럼 바꿔볼게. 6의 배수는 몇 개일까? 6의 배수는 몇 개일까? 6의 배수라는 건 2도 적어도 한 번 곱해주고 3도 적어도 한 번 곱하니까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겠지. 그 여기는 6개만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약수 개수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약수의 총합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것들이 바로 약수들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만 한번 나열해볼까? 뭐야?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수들 더해볼까? 3의 1승에다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까지가 바로 여기 있는 숫자들이 합이 될 거야. 3의 1승과 1을 곱하고 3의 1승과 2를 곱하고 3의 1승과 2의 제곱을 곱하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을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공통인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럼 얘로 인수분해를 하면 남는 게 1 더하기 3의 1승에 3의 2승 뭘로 묶었다?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으로 묶었구나.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한다면 1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숫자까지 쭉 나열을 해주고 2의 3승까지 인수분해 됐으니까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 그럼 3의 제곱까지 이렇게 또 나열해 주시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는 것이 뭐다? 바로 약수의 총합이다. 근데 교육과정상 왜 그런지 모르지만 등차 등비수열이 좀 2학년 과정을 갔기 때문에 이거 원래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나왔다.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1 더하기 2, 3에다 4니까 7, 7에다 8니까 15 이런 식으로. 근데 등비수열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1로 시작하는데 자꾸 2를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4개구나. 너도 1로 시작하는데 자꾸만 3을 곱하고 있고 항의 개수가 3개구나. 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배운 사람이라면 근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등차 등비가 밖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수의 합 구하는 방법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 다음 문제 가게. 자, 선생님이 이거를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니. 그리고 내가 항상 하지만 왜 이거를 매년 다시 만들어야 되냐면 교육과정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매년 가르친 애들의 수준이 달라. 내가 이 문제를 고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고려해서 사실 뽑은 문제들이니까 아직 됐어. 그만 얘기할게. 야, 문제 한번 볼까? 지금 A 도시에서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대.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겠지?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간다는 게. 자, M부터 한번 볼까? 자, M값.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란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는 거고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A에서 B로 가는 방법 지금 현재 두 가지 보이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보이고 그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또는 A, C, B, D를 형해서 갈 수 있겠지.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자, B에서 D로 가는 방법 세 가지. 그럼 여기서 9가지, 여기서 4가지. 그래서 N값은 얼마다? 13이라는 사실 확인해 주겠죠. 4하고 9를 더해주니까. 맞냐? 맞냐? A에서. 자, A 도시에서 한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N이라 하겠대. 그러니까 구해보지 뭐. 한 개의 도시만 경유하겠다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바로 D로 갈 수도 있는 거고 A에서 C를 거쳐 바로 D로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자, B에서 D로 가는 방법 세 가지. A에서 C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자, C에서 D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6가지. 또는 이렇게 6가지. 그래서 N값은 얼마다? 바로 6 더하기 6인 12가 되겠다. 그래서 모두를 더하면 10이고 넌 13이고 두 개 더해주시면 25인 거고 경우의 수는 25가 되다. 뭐 이것도 사실은 내가 굳이 안 풀어도 니네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길찾기 문제니까 유형별로 하나씩은 그냥 건드려 주는 거야. 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물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과제를 해오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나왔어. 솔직히 지금까지는 잉여스러웠고 요거 조금 재미난 문제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이 중에 뭐가 쉽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쉽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1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7개 많기도 하네. 자, 500원짜리 동전이 1개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 아주 쉬우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들어봐. 야, 1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1개를 줄 수 있고 2개를 줄 수 있고 3개를 줄 수 있어. 그래서 10원짜리 때문에 경우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4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원짜리 안 줄 수도 있어. 1개를 줄 수 있고 2개를 줄 수 있고 3개를 줄 수 있어. 10원짜리 때문에 경우수가 몇 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원리로 100원짜리 때문에 경우수 몇 가지 나오겠어? 100원짜리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겠냐? 8가지 나오겠지요. 그 500원짜리 때문에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겠니? 2가지 나오겠지. 안 주거나 주거나 2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4 곱하기 8 곱하기인데 자, 0원을 지불하는 거. 그럼 10원도 안 주고 100원도 안 주고 500원도 안 주는 걸 그럼 그걸 지불한다고 볼 수 있느냐? 국어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0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빼주시면 돼.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없어도 빼주셔야 돼. 국어적인 의미로. 0원을 야, 근데 있는 게 원칙이야 원래. 우리가 국어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문제라면 이 표현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0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없어도 요거는 빼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방법의 수는 참 쉽네요. 근데 금액의 수가 문제인 거야. 야, 이 방법 안에는 말이야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걸 다르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방법의 수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원짜리 안 주고 100원짜리 5개 주고 500원짜리 안 주는 그 경우의 수하고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 하나 주는 경우의 수를 다르게 지금 얘는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금액의 수 우리가 느끼기에는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되나? 분명히 다르지. 500원짜리 하나고 100원짜리 5개니까 귀찮잖아. 가급적이면 큰 돈이 좋지. 근데 이거는 그걸 다른 경우로 보는데 자,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야.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 입장에서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하나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금액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 얘하고 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 그럼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느냐?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걸 포기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 동전 1개를 100원짜리 5개로 쪼개요. 1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 500원짜리 하나 깨면 12개지. 이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케이스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100원짜리를 포기하고
왜 100원짜리 5개를 500원으로 바꾸지 않느냐? 그럼 3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200원 남죠. 100원짜리 2개. 3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근데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300원 지불할 수 있어. 지불할 수 없는 금액도 없고 중복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싼 금액을 싼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이 4개밖에 없었다. 그럼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가 똑같다고. 겹치는 게 안 생기니까. 충돌이 안 생기니까. 이런 상황이 안 생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비싼 금액을 싼 금액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럼 1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13가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원을 지불한 걸 제외하니까 한 가지 경우수를 빼주셔야 돼.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지금까지는 좀 쉽다. 갑자기 좀 어려워졌나? 지불 방법. 약수개수랑 비슷하게 보면 돼. 내가 지금 10원하고 100원하고 500원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수개수랑 비슷하게 하나씩 더 해가지고 곱해주시는 게 지불 방법의 수. 여기는 분명히 100원짜리 5개 주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걸 다른 경우로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편의점 알바야. 최저시급 올랐죠. 최저시급 올랐어. 최저시급 얼마 올랐어? 8천 얼마? 조만간 10,000원 넘겠어, 그제?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최저시급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바비 많이 줘야 되니까 부담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알바 애들도 돈을 벌어야 걔네들 치킨 사 먹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는 올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최소한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한 정도의 그 뭐 일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그 일한 뭐 대가는 좀 정당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내 편의점 알바야. 아저씨가 100원짜리 5개 주든 500원짜리 하나 주든 난 관심 대상이 아니야. 나는 금액만 중요해. 그럼 이거랑 구별하기 싫으니까 아저씨 그냥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100원짜리 12개가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 한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화폐가 충돌이 나는 경우에는 비싼 금액을 싼 금액으로 바꿔서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한 원리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갈게. 자,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 문제. 이게 지금 내가 9-2번에 지금 9-2번도 있지. 9-4번도 있지. 왜 있을까? 중요하니까 두 개를 놓은 거야. 색칠 문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진짜야. 야, 중딩 때는 5가지 면을 5가지 색깔로 칠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끝난다고.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점 바로 뭐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신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 예를 들어 1번 색깔 칠했으면 여기는 1번 칠하지 마. 1번을 여기 칠하는 건 상관없는데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웃한 곳에서는 다른 색깔을 칠해라. 옵션이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볼게. 영역이 5개야. 색깔이 4개야.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무슨 색깔을 2번 칠할까? 아니, 칠해야 되는 곳은 5군데인데 색깔이 4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색깔은 2번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느 색깔을 2번 칠할까? 자, 어느 색을 2번 칠할까?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중에 4번 색깔을 한 번도 칠해야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경우수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 왜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 운동 중에 뭐 잘해, 우성이는? 다 잘한다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 딱. 축구. 운동 중에 혹시 뭐 잘하는 거 있어? 운동 중에? 나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이건 평균 이상인 것 같다. 모르겠어? 선생님은 수학이 여러 개겠잖아. 뭐 미적분도 있고 방정식 분식도 있고 확통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선생님 뭘 제일 잘 가르치나요? 1번 확통. 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확통을 내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물론 다른 것도 좀 가르치긴 하지만 확통을. 이번에 중간고사 길반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보인고 98점인가 93점 나왔어요. 확통만. 미적분 오늘 좀 못 봐서 잘 아쉽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게 98점 나오고 통복고에서 전교 3등 나왔어요. 확통만. 왔다 갔다 하는 봐봐. 여기 계단 내려가면 1등급 명단 있잖아. 그럼 2학년 중에 선생님 확통 동북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야. 확통은 항상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갔다 생각을 해야 돼. 어느 색깔을 2번 칠할까? 경우의 수 4가지고 중요한 거야.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그 중에 내가 뭐를 선택했다라고 가정하고 이건 이제 멈춰놓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그 다음 경우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4번을 칠해야 되는데 4번을 어디다 칠하지?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4번을 어디에 칠하지? 자, 이웃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노가다 한번 띄워볼까요? 뭐 있습니까? A, D 있겠지. 나를 해보자. 니네 해봐. A, D 있겠지. 같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겠어? A, E 있겠지. A 들어가는 거 말고 이거 또 있어? A, B, A, C 불가능하니까 A, D 아니면 A지. 그럼 A는 쳐. 그럼 B하고 칠하는 방법이 있어? B? B는 모든 면과 이웃하기 때문에 B와 다른 면을 가지고 같은 색깔 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C 가능한가? 그럼 C는 누구하고? E하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럼 B하고 이제 C 했고. 그럼 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이게 다 아닌가? 그죠? 자,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 3군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에 4번을 칠했다 치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나머지 1, 2, 3을 여기 칠하는 방법의 수. 중딩이죠.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면 안 되나?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우리 이제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n 팩토리얼이라 해서 한자표는 n 계승이라고 해. 계승. 여의야. 계승. 근데 좀 있어. 좀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뭘 의미하느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가지고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 하고 특이하게 0 팩토리얼. 이건 말 안 되죠? 이거는 뭐라고 따로 정의한다? 1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승 팩토리얼. 일반적인 자연수의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1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아무튼 세 가지 원소를 세 가지 곳에 나열하는 방법에서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달라. 야, 몇 가지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 지면 안 돼? 알았어. 정리해. 자, 어느 색을 칠할 것인가 4가지. 어디에 칠할 것인가 3가지. 오케이. 정리해. 시간 줄게. 어젯밤에 열대야였대. 올해 첫 열대야여가지고. 근데 나는 몰랐어. 열대야면 이렇게 막 덥고 막 잠이 잘 안 오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제 새벽 3시에 잤거든. 피곤해서 열대야고 뭐가 없어. 그냥 잤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대야였다 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찝찝하더라고. 막 땀도 나고. 내가 혼자 살면 차라리 에어컨을 내가 틀고 그냥 문 열어놓고 잘 것 같은데 선풍기 틀어놓거나 애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껐다 켰다 해야 돼. 아주 귀찮아. 근데 에어컨 기능 중에 그런 게 없나 봐. 이렇게 내가 싼 에어컨을 사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3시간만 보다 10분 트는 거, 1시간만 보다 10분만 틀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능이 없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30분 후에 꺼짐 예약 뭐 이런 건 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1시간에 10분 정도씩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트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들어 빨리. 다음 문제 갑니다. 야, 이 문제 이거 되게 어려운 게 몇 가지 색깔을 칠해야 되는지를 몰라. 지금 A, B, C, D 이 5개 영역에 노랑, 빨강, 파랑, 주황 몇 개야? 4가지 색깔을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깔. 이거 3가지 색깔만 칠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3번 칠하잖아? 그럼 3가지 색깔만 칠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니네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배우면 고급 스킬을 쓰면은 3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랑 4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나눠 생각하는 게 난 솔직히 좋다고 봐.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초보자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이 5가지 색깔을 칠하게 되는가? 안 쉬운 거니까 잘 봐야 된다? 야,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을 우선으로 색칠해 주셔야 돼. C가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하기 때문에 C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자 그냥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색깔이라 얘기를 할게 편의상. 자, C를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다?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4번을 칠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 4번을 칠했다 칩시다. 오케이? 자, 갈게. 이제 나머지가 다 똑같죠? A나 B나 D나 E나 이웃하는 면의 개수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뭘 먼저 칠하는 건 그 다음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A를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 자, A를 칠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일까? 상식적이야. 3가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3번을 칠했다 칠게. 그냥 선생님 그냥 나머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중요한 건 뭐냐? B, D를 같은 색깔 칠하잖아.
B, D를 예를 들어 같은 색깔을 칠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 근데 B하고 D를 내가 만약에 다른 색깔로 칠하잖아.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그래서 색깔을 칠하는데 뭔가 이렇게 순환하는, 뺑글뺑글 도는 순환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는 반드시 B하고 D를 같은 색깔을 칠하느냐 다른 색깔을 칠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색깔의 개수가 늘어나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색깔의 개수가 늘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뀨 졸지 마. 이 몇 번까지 있지 순열이? 몇 번까지 있냐? 아 맞네 이것도 씨. 20번? 자 우리가 좀 처음에 순열 들어가면 오히려 하니까 요까지 하고 좀 약간 싫다니까 집중 좀 해주시고. 자 볼게요. 야 B하고 D하고 만약에 같은 색깔을 칠해.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지금 남은 게 3번 4번이니까 여기 못 칠해. 1번 아니면 2번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경우에서 두 가지일 거야. 근데 B하고 D를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 않을까? 여기 칠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여서 예를 들어 1번을 칠하면 반드시 여기에 2번을 칠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뭘 칠하냐에 따라 여기 결정되는 건 똑같으니까 이래도 경우에서는 두 가지겠지? 이해하겠니? 자, 근데 이 다음이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되냐? 야, 만약에 B하고 D를 같은 색깔 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은 1, 4번을 제외한 2, 3번을 칠할 수 있으니까 경우에서 두 가지 들어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B하고 D에 다른 색깔을 칠해서 1번 칠하고 2번을 이렇게 칠한 상황이면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한 가지밖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4, 3, 12에다가 가로 안에 뭐 들어간다? 4 더하기 2가 들어가서 6 곱하면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색칠하는 문제인데 자 순열 들어가기 전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오케이 딱 9번까지가 적당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순열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 가까운 부분인데 잠깐 쉬고 뒷부분 할게. 자 순열 관련된 부분 계속 문제풀이 좀 이해가 볼게. 자 우리가 잠깐 설명했지만 P라는 기호의 의미 정확하게 볼게. 자 NPR이다. 자 NPR의 의미는 N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옛날에 우리가 뭐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겠다라고 하면 걔를 5P2로 계산해서 그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2개 자연수를 곱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런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뽑는 숫자가 뭐 이런 건 쉽죠? 근데 성질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 5 곱하기 4인데 분모 분자에 3 곱하기 2 곱하기를 한번 곱해볼게. 3 곱하기 2 곱하기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분모는 3팩토리알 1부터 3까지 고. 그 분자는 5팩토리알. 그래서 사실은 이 NPR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거의 팩토리알을 n에서 r을 뺀 놈의 팩토리알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게 또 NPR의 한 성질 중에 하나라 자주 쓰진 않은데 언제 사용하느냐? 공식을 증명할 때나 아니면 뽑는 수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적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NPR은 n 팩토리알 앞에 거의 팩토리알을 뺀 거의 팩토리알로 나눠야 되는 거구나. 적으라니까? 적어 지금. 자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해볼게. 그럼 얘는 방정식이죠 일종의. 자 NP3은 뭐니?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3개의 자연수를 곱한다. 의미는 4명 중에 n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계산할 때는 4 곱하기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를 계산해 주시고 그럼 5 곱하기 그럼 이게 뭐죠? n 빼기 1부터 세자연수이고 자 n-1하고 n-2하고 n-3을 곱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 3명 중에 5명을 뽑아 나열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때는 n값이 r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n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 빼기 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n은 4 이상의 자연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양변 n 빼기 1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나눌 때 함부로 못 나눴던 이유는 걔가 0일까 봐. 못 나눴던 건데 n값이 4 이상의 자연수라 하면 n 빼기 1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 n 빼기 2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왼쪽은 4n만 남고 오른쪽은 5n 마이너스 전개한 15가 남게 되고 그래서 n값은 얼마다?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을 수가 없죠. 3명 중에 5명을 뽑아 나열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고차 방정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줘. 적어 빨리 넘어갈 거야. 들으면서 적고 해. 어제 초중딩처럼 필기할 시간 주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 집중을 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굳이 쓴 이유는 뒤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증명할 때 방금 했었던 이거 NPR을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요 공식을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 야, 3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5팩토리얼 곱하면 당연히 뭐 남겠니? 5 곱하기 4 남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선생님, 좌변에 있는 이 항을 표시해보면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를 빼요. n-r-1의 팩토리얼을 나눠주시고 그럼 이 친구는 r 더하기 일단 기본대로 곱해진 상황에서 n 팩토리얼을 둘을 뺀 n-r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그 오른쪽은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을 r 더하기 1, 자 얘에서 얘 빼면 n 빼기 r이죠. 자 n 빼기 r의 팩토리얼을 나눠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여기 작죠? 마치 이게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같은 거라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 양면에 뭘 곱해주시면 n-r의 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r 더하기 1에 이건 n-r 팩토리얼 날라가고 뭐 남냐? n 팩토리얼 남겠지? 그럼 여기 뭐가 남겠냐? n-r 팩토리얼 날라가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남겠지? 그럼 저기는 뭐가 남겠냐? 원래 n 팩토리얼이 있는데 n-r이 남겠죠? 자, 이건 마치 지금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숫자로 치면은 3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4 팩토리얼 곱하면 4가 남는 거랑 같은 원리라 생각해 주시면 돼. 나누는 숫자의 원리가. 자, 그러면 여기 양변을 n 팩토리얼로 나눠. 양변을 n 팩토리얼 나누면 여기 뭐가 남아? n 빼기 r이 남겠지? n 팩토리얼로 나누면 r 더하기 1이 남겠지? 이거는 뭐야? 7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누면 7이 남듯이. 그 이걸 n 팩토리얼로 나누면 뭐가 남는다? n 플러스 1이 남겠죠?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r 사라지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팩, 6팩으로 나누면 이건 7 낸다는 거. 거기다 4팩 곱하면 4라는 거. 숫자면 안 헷갈려. 문자여서 한 번 정도는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풀어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뽑는 숫자가 미지수인 경우는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 갈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이제 빨리빨리 구해볼게. 자, 여기 12번에 4번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중딩 때 했어요. A, B, C, D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와 C 또는 C와 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 잠깐 봐봐. 내가 나열을 하는데 A와 C가 이웃하는 것을 뭐 X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상황을 C하고 E가 서로 이웃하는 상황을 Y라고 하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X라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는 Y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그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원소 개수 따질 때도 또는이면 뭐 하니? X 개수 구하고 Y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동시에 일어나는 개수를 빼듯이 일단은 A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C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계산하라고. 근데 거기는 A, C, E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돼 있으니까 걔는 빼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야, 5명이 일렬로 나열하는데 A하고 C가 서로 이웃한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얘를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 B, D, E를 독립적인 문자로 보는 거지.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원소 4개니까 4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A하고 C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C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에선 달라지냐? C하고 E가 이웃하려면 C하고 E를 묶어. C하고 E를 묶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 4가지니까 4팩토리얼. 근데 그 안에서 C하고 E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지 빼주시고. 자, 이제 뭐 해야 돼?
A, C, E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 A랑 C랑 이웃하고 C와 E가 이웃하면 A, C, E 순서대로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E, C, A 순서로 와야 되잖아. 맞지? A, C도 이웃하고 C, E도 이웃하려면 이 순서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에서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 문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B, D도 같이 나열해주겠지. 세 가지 원소 일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인 3팩토리알. 근데 니네 이렇게만 적어두잖아? 나중에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적어두냐? 이 밑에 설명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어떤 원소들을 나열하는데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웃하는 걸 어떻게 해?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된다. 이거 근데 사실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 국어로 쓰긴 좀 그런데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 한 묶음 으로 생각하고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묶음 안에서 자 묶음 안에서의 순서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방금 했던 거. 자 A하고 E가 이웃하고 싶냐? 묶어버리고 나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자. 이게 바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뭘 배우지 않았느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배우지 않았어. 자, 간단한 예부터 보여줄게. 야, 잘 들어봐. 남자 1번, 남자 2번 이 문제 아니야. 남자 3번, 남자 4번,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있었어. 남자 5번까지 갈게. 총 8명 있었어. 잘 들어. 중요한 건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서로 6건이 아니야. 뭔 소리냐? 야, 봐봐. 여학생이 이웃해야 된다. 그럼 여학생 3명을 묶어 생각하지?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2명, 1명 이거는. 그럼 여학생이 모두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소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6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만약에 남자 5명에 여자 3명 총 8명이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 하냐?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 그리고 걔네들을 마치 칸막이처럼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될 여자한테를 앉히는 거야. 여자 1번 자리 선택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자 1번이 여기 앉은 거야. 여자 2번 자리 선택해. 그럼 얘가 앉은 데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자 2번이 여기 앉은 거지. 그럼 여자 3번 선택해. 그럼 얘네들이 앉은 자리 빼고 요거 4개 중에 선택을 하지.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돼. 그래서 이웃하는 나열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지? 이건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니네 올리에 적혀있긴 하겠지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 적어라. 이웃해도 상관없는 원소를 먼저 나열해. 없는 원소를 나열해 주시고 그냥 두 번째 그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원소를 나열한다. 자, 분명 얘기지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중딩 때 했는데 지금 하는 건 중학교 때 안 했거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 볼게 이제. 일단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머릿속에 기억해뒀던 그러니까 생각해왔던 난이도와 설명의 깊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들의 표정을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춥냐? 지금 혹시 춥다. 괜찮아?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야,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나열이 돼 있어.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여학생 2명, 여자 1번, 여자 2번,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이면 빈 의자도 하나 나열을 해야 되겠어. 그지? 자리 6개인데 사람은 5명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려고 해.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자 3명과 빈 의자를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 1번 빈 의자, 남자 2번, 남자 3번이 일렬로 선 거죠. 그 여자 1번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너 어디 앉을래? 남자 1번에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몇 건데 5군데 중에 여자 1번이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있겠죠. 여자 1번이 의자 갖고 가는 거야. 여기 앉을래? 하고 이렇게. 그럼 여자 1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5가지. 여자 2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전체 정답은 4팩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고. 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인데 또 숙제 또 대충 해오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이거 나중에 다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니네 행동에 사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왔다. 예를 들어. 노답이지 뭐, 솔직히. 왜 4팩토리얼이고요? 처음에 남자 3명이랑 의자, 빈 의자 4가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자, 13번에 4번이었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 교대로 서는 경우. 야, 봐봐. 선생님 5명이랑 학생이 4명인데 교대로 선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잘 들어. 교대로 서는 건 있잖아. 2가지 그룹의 명수가 1명 차이나 돼. 이거 봐봐. 이거 5명이 고 3명이면 교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선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때는 그 두 그룹의 명수가 1명이 차이 나거나 이렇게 명수가 같아서 이렇게 보여? 이거 보여?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이 교대로 선다? 그럼 선생님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인 5팩토리얼. 선생님을 5명을 일렬로 세우고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거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끼지를 지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2개를 그냥 곱해주시면 끝. 그러니까 인원수가 1명 차이 날 때는 이렇게 하면 끝.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다른 문제처럼 한국 선수, 중국 선수 5명씩 교대로 선다? 그러면 한국은 한국대로 5팩토리얼, 중국은 중국 애들대로 5팩토리얼.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5명, 중국 5명. 중국이 먼저 설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이 먼저 설 수 있는 거고, 그죠? 곱하기 1을 해주신다는 거. 인원수가 똑같을 땐. 교대로 서는 경우에는 한 번만 들으면 틀리진 않아요. 자, 인원수가 1명 차이 나거나 똑같을 텐데 1명 차이 나면 그냥 각각 나열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경우는 2가지를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게임 끝. 넘어갈게요. 15번. 야,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쪽 끝에 남학생이 5도, 여학생끼리는 서로 2도. 아, 조건이 까다롭네요. 야,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에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있었어. 양 끝에 남학생이 와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왼쪽에 오는 남학생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겠지. 그래서 남자 1번이 왔다 치자고. 그럼 오른쪽 끝에 오는 남자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겠지. 남자 2번이 왔다 치자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1번, 2번 됐고. 그럼 얘네들 나머지 5명을 일렬로 와야 되는데 여학생끼리는 또 이웃해야 된대. 아, 지지배들. 그 어떻게 이거 묶어버리죠. 그럼 원소가 하나, 둘, 3개, 3팩토리얼. 근데 묶음 안에서 여자들끼리 또 순서를 바꾸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다. 3팩 곱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쉬운 거지, 솔직히. 니네가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제대로 배우면 장난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건 그냥 기본기인 거야. 드리블 같은 거야, 농구에서. 드리블. 이 정도 드리블이야, 그냥. 응용을 해야지, 이제 이거 같다, 그지?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쉽죠? 쉬워. 솔직히 쉬운 거라고. 숙제 제발 꼭 해. 야, 이퀘이션. 방정식이란 뜻인데. 자,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n과 t 사이에 2개의 모음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 자, 우리 모음 뭐죠? 아, 이, 우, 에. 뭐야 이거? 오. 5가지가 모음이지? 각각마다 모음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한 1년에 한 명씩 있어. 야, 그럼 모음 먼저 표시해볼게. 너 모음이지?
너 모음이지? 너 모음이지? 너 모음이지? 모음이 4개야. 맞냐? 맞냐? 빼먹었냐? 유 빼먹었어. 이거 봐. 1년에 한 명씩 있다니까. 모음 5개, 9개 중에 자음은 S, N, T, Q. 야, 가자. NT 사이에 2개 모음만 들어가야 된대. 첫 번째, 야, NT 사이면 N이 먼저 올지 T가 먼저 올지 모르잖아. 이거 정리해. N이 T하고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서 2가지. 그래서 N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T가 왔다고 가정하자. 아니, N, T일 수도 있고 T, N일 수도 있으니까 NT 사이 2가지. 그럼 여기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두 번째 뭐야?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그럼 여기에 오는 모음. 아니, 모음이 5개니까 여기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5가지. 두 번째 여기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E하고 A가 들어왔다 치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고정이죠, 고정. 자, 전체 9개 문자 중에 4가지 문자가 이미 문자를 나열을 했고, 그럼 나머지 몇 개 문자? 5가지 문자가 남겠지? 문자를 만들었고,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5가지가 아니라 6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르는 방법이 쓰인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순차적으로. 근데 애들이 NT 바뀌는 걸 많이 빼먹더라고. 빼먹지 말라고. NT 바뀔 수 있다는 거. 자주 나오는 뭐 대표적인 유형이죠. 쉬워, 솔직히. 이 고등학교 1학년 순열은. 야, 17번. 적어도. 알지? 여사건이겠지? 무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란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우린 보통 뭐 사용한다? 여사건을 생각을 한다. 근데 왜 여사건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경우를 한번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 야,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문자 중에서 문제가 궁금한 거 제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 그럼 이거야? 왼쪽이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끝에가 모음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하고, 왼쪽이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 자음으로 시작하고 오른쪽도 자음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야, 왼쪽 또 자음 모음 구별해볼게. 모음이니 너? 모음이니? 오케이. 모음 3개, 자음 3개. 갑니다. 그냥 해도 돼.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그럼 나머지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4팩토리얼. 이해됐어?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자음 3개, 모음 3개니까.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 3가지. 그럼 나머지 4개는 막 나열되니까 4팩토리얼. 그럼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그럼 가운데 나머지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4팩토리얼은 뭡니까? 4팩토리얼은 뭐야? 선생님이 왜 얘기했지? 선생님 친구 중에 조금 내가 걔는 어차피 유튜브를 볼 리가 없으니까 약간 멍청한 애가 있어요. 카톡방에.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둘째까지 낳았잖아.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야, 셋째 가자, 셋째 고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 셋째 낳자 막 이런 얘기 했어. 근데 셋째면 보통 이렇게 써야 돼. 셋째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삼째라고 쓴 거야. 삼째가 뭐지? 삼째라고 쓴 거야. 셋째가 아니라 삼째라고 쓴 거야. 삼째.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뭘까 되게 고민해서 삼째가 뭘까. 근데 이 평소에 얘가 했던 어떤 그런 언행과 썼던 단어들 보니까 이거 셋째를 의미하는 거구나. 삼째. 4팩토리얼 봐서 4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더라. 자, 봐봐.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 그 나머지 4팩토리얼. 하셔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나누냐. 전체, 야, 에어컨 좀 끄자. 다 추워하는 것 같은데. 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왼쪽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오른쪽도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문자가 6개니까 6팩토리얼인데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 그 다음 가운데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그럼 이걸로 하나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그 반대에 여사건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제거해주는 게 편하다.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0명 중에 3명 뽑는데 적어도 여자가 1명, 야, 봐, 여자 1명도 없어, 그지? 제발 여자 1명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4명인 경우, 4명인 경우, 5명인 경우 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남자만 뽑는 군대 같은 경우를 빼버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은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뜻이야. 다음 문제 볼게요. 쉬워요, 뒷부분은. 앞에 노가다가도 힘들어.
야,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12의 배수의 개수. 자, 여기서 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2의 배수냐 5의 배수냐를 판단하는 건 마지막 한 자리만 보면 돼. 4의 배수냐 25의 배수냐는 기억나? 마지막 두 자리를 확인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3726이야. 4의 배수야 아니야 이거. 4의 배수 아니지. 뭐만 본다고? 마지막 두 자리만 본다고. 그 이유는 37 곱하기 100에다가 더하기 26을 분리하면 이 100이 4의 배수이면서 25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두 자리는 그 수가 4의 배수냐 25의 배수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두 자리를 보고 4의 배수냐 25의 배수냐를 판단해. 마찬가지로 8의 배수냐 125의 배수냐 마지막 세 자리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2의 배수냐 5의 배수냐 마지막 한 자리, 4의 배수냐 25의 배수냐 마지막 두 자리, 8의 배수냐 125의 배수냐 마지막 세 자리를 보고 판단해. 이건 기본이고. 자, 3의 배수 어떻게 판단해? 3의 배수. 숫자의 합이 수를 구성하고 있는 3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수도 3의 배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수도 9의 배수. 그럼 12의 배수란 얘기는 3의 배수이면서 and 4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야, 뭐가 더 까다로울까?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3의 배수. 3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거야. 내가 지금 0, 1, 2, 3, 4에서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럼 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부터 찾아줘야 돼. 제일 작은 4개 더하잖아? 6이야. 가장 큰 것만 더하잖아? 10이야.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래서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조합인 0, 1, 2, 3의 숫자의 조합을 사용하겠다. 또 합이 9가 되는 0, 2, 3, 4의 조합을 사용하겠다. 일단 조합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의 개수를 조사해 주셔야 돼. 졸지 마. 졸지 마. 졸립지? 졸려면 서서 들어도 돼. 언제든지. 자, 갈까? 야, 4의 배수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되니까 0, 4? 아, 불가능해. 0, 8? 아, 불가능해. 1, 2 가능해. 1, 2. 그럼 1, 2라면 앞에 남은 게 뭐가 남았어? 0, 3 남았는데 네 자리 자연수니까 3, 0만 가능해. 3, 0만. 1, 6 가능해? 불가능해. 20 가능해? 20? 오케이, 20 가능해. 20 썼어? 그럼 앞에 1, 3 올 수 있고 3, 1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선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3의 배수 때문에 그래. 야, 2, 4 가능해? 불가능해. 2, 8 가능해? 불가능해. 3, 2 가능해? 3이 가능해. 그럼 10으로 시작을 해야 돼. 3, 6 가능해? 4, 0 가능해? 아, 이제부터 안 돼. 4, 4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마지막 두 자리를 조합을 생각을 해본 거야. 경우에서 몇 가지? 여기선 4가지밖에 안 돼. 자, 그럼 얘 가지고 갈까? 0, 4? 0, 4 가능해. 0, 4 쓰면 앞에 2, 3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어. 0, 8? 불가능해. 1, 2? 불가능해. 1, 6? 불가능해. 20? 20 가능해. 20 하면 또 앞에 3, 4 올 수 있고 4, 3 올 수 있어. 그럼 2, 4 가능해? 2, 4 가능해. 근데 2, 4면은 앞에 3, 0밖에 올 수가 없어. 2, 8? 불가능해. 3, 2? 3이 가능해. 3, 2면 마지막에 앞에 4, 0이 와야 돼. 4, 0. 3, 6 가능해? 불가능해. 4, 0 가능해? 4, 0 가능해. 4, 0을 썼다는 얘기는 2, 3이 올 수도 있고 3, 2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죠? 4, 4, 4, 8, 5, 2. 더 이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우에서 4가지. 5, 6, 7, 8, 9, 10, 11,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정답이 되더라. 3의 배수 때문에 노가다가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하면 배수가 나오게 되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지? 마지막이냐? 2개 남았냐? 2개? 2개? 하나? 2개? 2개, 2개. 야, 근데 내가 이거 사전 식별법 이거 문제는 언젠가 사라질 거야. 요즘에 누가 사전 찾아봐? 야, 영어 사전 찾아본 경험 없다, 난. 영어 사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영어 단어 찾을 때 막 이렇게 책 넘겨가지고 어떤 단어인지 찾아본 적이 난 없다. 이제 한 몇 년 후면 아마 없을 것 같아, 그지? 요즘에 워낙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누가 영어 사전 찾습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면 나오는데 그냥 발음까지 읽어주는데 누가 솔직히 영어 사전을 찾아? 사전 식별법? 들어봐.
야, 5개의 문자 A, B, C, D를 나열하는데 사전식 배열법은 바로 뭐냐면 가장 알파벳 순으로 빠른 숫자인 A, B, C, D, E 그 다음엔 A, B, C 마지막 2개 바뀌어서 E, D 그럼 이제 A, B, C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니까 그 다음에 A, B, C 다음에 D 하고 나서 남은 게 C, E 그 다음에 A, B, D 다음에 E, C 뭐 이런 순서대로 문자를 나열하겠다는 거야.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게. 규, 졸리지 마. 아, 졸리지 마는 거 뭐야? 졸리면 깨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사전식 배열법 할 때 아무래도 알파벳보다는 숫자에 대응을 시켜서 그냥 작은 순서부터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 시작해볼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 3, 5, 2, 4, 1은 1, 2, 3, 4, 5를 작은 숫자부터 나열했을 때 과연 몇 번째 오게 되나요? 이게 더 쉽겠지? 아무리 알파벳이 익숙해도. 그럼 나열해보자고. 야, 1로 시작하는 거 나머지 4가지 문자를 나열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서 4팩토리얼. 자, 2로 시작하는 거 그것도 나머지 나열해야 되니까 4가지 4팩토리얼.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3, 1로 시작하는 거 나머지 3가지 문자 3팩토리얼. 3, 2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 3, 3 불가능하고 3, 4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 그럼 지금까지 경우의 수가 24가지, 24가지, 6가지, 6가지, 6가지. 그러면 이건 몇 가지? 30가지, 30가지, 60. 지금 현재 쓴 게 66개. 근데 지금 왜 중간 정산했냐? 임박했거든. 3, 5로 시작하는 거 하면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럼 가볼까? 3, 5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숫자 1, 2, 4. 이게 전체 수에서 67번째. 그럼 3, 5, 1, 4, 2. 요거 68번째. 그럼 3, 5, 2, 1, 4. 그죠? 3, 5, 1 다음에 3, 5, 2겠지. 그지? 요게 69번째. 그럼 3, 5, 2, 4, 1. 얘 몇 번째? 70번째. 내가 원하는 3, 5, 2, 4, 1. 그래서 몇 번째? 70번째 숫자가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사전식 배열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 전에는 한 번에 막 4팩, 4팩 가는 거지. 그지? 막 가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에 가까워졌네? 그럼 조금씩 가다가 마지막엔 노가다. 이런 느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함수 개수야 이제 나중에 경우에서 배우고 나면 계속 나오긴 했지만 편하게 설명할게. 야, A, B, C, D, E가 1, 2, 3, 4, 5에 대응되는 우리 뭐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함수 아마 설명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뭔 소리냐면 이 표현이 X를 정의 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라는 얘기는 집어넣을 수 있는 X값들은 A, B, C, D, E 그 결과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1, 2, 3, 4, 5 공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 근데 치역은 뭐냐? 치역. 그럼 치역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자, 함수 개수 갈게.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의 합이 6이 돼야 된대. 그럼 먼저 첫 번째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은 과연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A가 1을 선택하잖아. 그럼 넌 5를 선택을 해야 돼. 네가 만약 2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네가 4를 선택하고 네가 3을 선택하면 3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왜냐면 5가지 원소가 5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다 다른 놈을 선택을 해야 돼. 만약에 2가지 원소가 같은 원소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5가지 원소가 다 선택을 받겠어? 다시 한번 기다릴게.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공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애들. 그럼 선택을 받기 위해 기다린 애들이 모두 선택을 받기 위해선 유식하게 1대1 대응이라 하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하여간 3의 3 이거는 안 돼.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된다고. 4하고 2를 선택하거나 5하고 1을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우의 수 4가지. 자, 그 다음 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1을 선택하고 B가 5를 선택했다 치자.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원소를 하나씩 골고루 선택해야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3가지. 그래서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만 볼게. 자, 그래서 경우의 수 4가지에다가 6가지 곱해서 24가지 경우의 수 가능하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건 기본이고
훨씬 더 복잡한 함수의 개수 많이 함수 배우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